뉴저지주 펠팍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김기영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방 의원들에 대한 이민개혁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제한적인 투표권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화재가 난 상가의 세입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자동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6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김기영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현재 김 씨는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이 팰리세이즈팍 시장 후보인 김기영 씨를 오늘 오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기영 씨는 1급 돈 세탁과 2급 사기 공모 등 총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김기영 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여권도 압수한 상태입니다. 김기영 씨는 포트리에 이투 웨스트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4년 제주도 중문단지 인근의 이미지 카운티 토지 분양과 중국 심양의 맨하튼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플라튼 거주 한상수 씨도 오늘 오전 플라튼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오늘 체포된 김기영 씨는 지난 6월 3일 버겐 카운티 클락 오피스에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기영 씨의 시장 선거를 후원했던 한인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한 후원자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장 선거 후보로 나온 한인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몇몇 한인 투자자들에 의해 김기영 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진 것이 수사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방 의원들에 대한 이민개혁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의 성적이 양호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낙제점을 받았으며 어느 주가 친이민주의인지 반이민 성향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등 아텍의 이민단체, 라틴계 이민단체 등 포괄 이민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어제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11개 주요 이민 관련 법안들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점수로 매겨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반이민 성향 정치인들의 반대로 결국 이민개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이민개혁 성적 기준에는 하원 민주당이 독자 발의한 포괄 이민개혁 법안 등 친이민 법안들과 공화당이 발의한 반이민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90에서 100점을 받은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0에서 10점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민개혁 성향이 강한 뉴욕,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동부 지역 의원들의 성적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등 중부와 남부에서는 낙제점이 많았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하원 의원 27명 중 단 1명이 0점을 받았으며 매사추세츠와 메인주는 단 1명도 0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는 지역구 하원 의원 36명 중 21명이 0점을 받아 반이민 성향이 강한 주로 꼽혔습니다. 주민등록이나 한국 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투표권 제한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한 입법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 임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입니다. 여전히 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헌재는 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재외 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 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외 선거인에게 국민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지난 23일 화재가 난 상가의 세입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건물주와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뉴저지 펠팍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벤트 전문 업체와 디자인 사무실 그리고 소셜 상담 사무실 등 답답한 세입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건물주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 제시는 못하더라도 일의 진행 상황을 알려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며 조속히 건물주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A씨는 이번 일을 통해 테넌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이는 계약 시 주인이 알렸어야 하고 또 영세한 사무실이 일일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B씨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화재 진압으로 반 이상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은 빠른 시일 내 건물주와의 만남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원한 해결책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인사회는 문서화, 계약 문화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한인사회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퀸즈 플로싱 149가 먹자골목 교량 보수공사 4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지역 한인 상인들이 뉴욕시 교통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에는 어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통행 차단이 지역 상인들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인들과 담당 기관인 뉴욕시 교통국은 내년 11월 교량을 재개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통 시기가 너무 늦는 데다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의문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피해 보고서를 전달하며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시교통국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내년 11월 재개통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허문 뒤 내년 6월쯤 5개월 일정으로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시교통국의 계획입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은 상인들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교량 통행 제한을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와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먹자골목 번영에는 소송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모임을 갖고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이미 지난 5월 공인 인증서가 폐지됐음에도 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불편했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인증 체계가 개선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에서 공인 인증서 필요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약 $290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공인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결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 등 관련 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 인증서 이외에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 서명 기술을 도입하고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가입은 일단락됐지만 갱신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갱신 옵션을 선택할 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업데이트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AP통신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800만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시한 건강보험 자동갱신 옵션을 가입자가 택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입자가 매번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난해와 같은 웹사이트 트래픽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자동갱신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부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가입자의 정보나 보험 플랜 정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자동 갱신할 경우 전년도 정부 보조금과 같은 액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사들은 내년 보험료 평균 요청 인상률이 12%에 이르고 20% 이상 올리겠다고 신청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자동갱신 옵션을 택할 경우 가구소득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가구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 보조금인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신청에 감안해야 하는 연령,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등의 변화도 감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가입자가 직접 업데이트할 것을 권했습니다. 형편없는 공립학교 급식 이유는 무엇보다 예산입니다. 짜고 지방 함유량이 높고 방부제까지 들어있는 음식들로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이르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이 건강식으로 바뀝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올 가을 학기부터 소금과 지방 함유량이 높고 방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 학교 메뉴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방이 전체 칼로리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한 끼에 나트륨은 480mg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24가지 유해 성분 항목을 지정해 이러한 불량 음식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도 12가지 항목을 추가 적용해 오는 9월까지는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학교 메뉴에서 완전히 제외할 계획입니다. 마지 파인버그 교육국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타 지역보다 앞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도 보다 나은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 전문가들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산에 맞춰 메뉴가 짜여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품 재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부터 시행돼야 제대로 된 급식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